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해완치 부모 자녀 훈련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자해가 왜 일어나는지,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해의 원인, 자해는 원인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해결한다고요.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자해가 완치되지 않죠.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그래야 자해가 완치가 됩니다. 자해의 원인은 뭘까요? 제가 모든 병, 모든 고통, 심지어 노화의 원인까지도 다 사실은 하나다. 그 하나는 바로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내가 아는 게 힘듦이고요. 내가 모르는데 내 몸마음이 지나친 게 지나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유복해요. 대화도 잘 돼요. 공부도 잘해요. 문제가 전혀 없는 내 아이였는데 왜 힘들까? 왜 지나칠까? 그 이유를 갖다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성장과 정체성의 확립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지나친 거거든요. 두 번째가 내 몸맘이 힘들고요. 세 번째가 생각의 방식이 힘듭니다. 네 번째가 당연히 학업과 진로가 힘들고요. 5번째가 관계가 힘듭니다. 많이들 이게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원인으로서 이제 병을 생각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아니면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과 불안이 원인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5가지 원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다들 아시겠지만, 10대는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 빠른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간다. 이 자체가 힘듦과 지나침이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럴 때 이제 힘듦과 지나침이 오고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왕이었죠. 그런데 학교에 가보세요. 유치원에 가보세요. 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비교도 해야 되고, 이게 힘들죠. 바로, 나는 왕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과의 괴리, 이게 이제 바로, 성장기 때, 사춘기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바로 힘듦과 지나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내 몸마음의 방식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늘 같은 원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시간에 밥 먹지 않는다. 이 자체가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지나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감한 사람이 힘들고요. 세 번째는 숙면을 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비숙면이라 그러죠. 잠자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는 자꾸 졸고, 이걸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V, PC,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각이 많고, 이게 또 내 몸마음이 힘든 이유고요. 힘들고 지나친 이유고요. 그리고 점점 물을 안 마시고 커피차,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도. 그러면 만성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또 힘든 거죠. 이게 이제 내 몸마음의 이 힘듦과 지나친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생각의 방식입니다. 생각의 방식의 첫 번째는 비교를 갖다가 지나치게 하는 거죠. 나는 동료보다 못생겼고, 또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또 못 가졌고, 또 관심과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면은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든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든지요. 아니면은 요새 내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생망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사실 몸은 안 힘들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가 당연히 학업과 진로입니다. 학업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학업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요, 이게 깨닫기거든요. 알기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잘 보세요. 전부 다 외우기, 문제 풀기입니다. 이게 정말 기계적인 거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것들 계속 해야 돼요. 재수하면 실력이 안 늘죠.
만약에 안다 그래 보세요. 의학 실력이 안 늘겠어요. 1년을 더 보내도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만 하니까 그때뿐입니다. 시험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또 물론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결국은 입시에다가 자꾸 맞추다 보니까요. 국영, 수사 깝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네. 그리고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요. 내 몸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는 가르치기도 덜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도 덜하게 됩니다. 이런 쪽에 치우치니까 또 학업이 힘든 거죠. 진로. 네. 근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에 잘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가라,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거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업과 진로가 힘듭니다. 또 힘든 게 당연히 관계죠. 네. 관계는 그 대상이 당연히 친구입니다. 동료고요. 참 사귀기 힘들고요. 또 사귀다가도 헤어지는 게 또 힘들고요. 또 따돌림, 네, 괴롭힘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과도 힘듭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그게 힘들고요. 또는 이제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해요. 그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또 힘들고요. 또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럼 부모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죄의식을 느끼는 게 또 힘든 거죠. 또 내 아이 입장에서 봐서는요. 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맞추려고만 한다. 이런 경향을 갖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힘들죠. 자기는 없고 남한테만 맞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표현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억눌러요. 네, 이게 힘들고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면은 자꾸 막히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관계가 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원인 때문에, 네, 자해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완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예, 부모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당사자는요, 물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물어보면은 그냥 하고 싶어서, 뭐 아니면은 기분이 좀 나아져서, 아니면은, 남들도 다 하니까. 이렇게 그냥 대수롭게 대답을 하고요.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갖다가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꾸 아이 보러 어떻게 해결해라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부모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물론 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요, 다그치게 되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가 힘들구나. 네, 뭐가 힘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이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반은 나하고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갓난아기 때나 자랄 때는 나의 영향이 제일 크죠.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뭐 유아원, 유치원 이러면서 남을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료로부터 또는 그 남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예, 나한테 받은 유전자 반, 또 배우자한테 받은 유전자 반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하고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달라지는 게 다른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첫째는 안 그런데 둘째가 그렇다고. 네, 첫째하고 둘째가 당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나하고 다른 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지만은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아직 어려서, 너는 아직 어려서 갓난아기 뭐 정말 이제 아장아장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3살만 넘어가면은 너는 아직 어려서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어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내가 대신해주고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해주겠다, 가르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못하는 걸 갖다 전부 다 대신해줘요. 뭐 이렇게 넘어지면은 일으켜주고,
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려서 하지 말고요. 스스로 하게 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느냐? 네, 내 아이로 하여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고, 물론 굉장히 미숙해요. 안 해본 아이들은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거쳐요. 예, 잘 못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느낌, 생각이 이 시간대가 전혀 다르다는 거거든요. 부모는 이미 어른이 돼서 이미 살아왔어요. 시간대가 적어도 몇 년입니다. 네, 몇 년 앞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의 몇 년 앞을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도 1년, 아니면 많으면 5년, 아니면 대학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정말 까마득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1개월도 너무 길고요. 일주도 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하루가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3개월 후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봐라. 꿈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 꿈이 어른이 생각하듯이 그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루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죠. 네, 그래서 아이의 시간대에 부모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루만 살거든요. 네, 나도 그 아이에 맞춰서 하루만 함께하면 됩니다. 내일이 되잖아요. 또 하루만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자해 자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자해를 막으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감시를 하고 도구를 빼앗고. 그런데요, 이건 증상이니까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오히려 반항이 돼가지고 더합니다. 그래서 여주 그랬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에 뭐가 남았어요? 원인에 이제 관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학업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것도 함께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아이가 왜 그런지. 그래서 그냥 관찰을 해보시고, 그래도 대화가 어렵지만은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가 힘들구나. 관계에 있어서 뭐가 힘들구나. 또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뭐가 힘들구나. 그러면은 당장 해결해 주지 마세요. 내 아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 서두를수록 더 늦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우화가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 네, 빨리 갈수록 오히려 더 늦게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보세요. 그러면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자유완치 부모 훈련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작 이제 자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 아이가 완치 훈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내 아이가 완치 훈련을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게 제가 늘 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첫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정말 요거 하나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비숙면, 잠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숙면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감하다. 그러면 둔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TV, PC,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줄이고요. 생각이 많다. 그러면 생각 줄이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커피차 음료로 주로 마셨다. 그러면 물 2리터 따로 마시기. 네, 여기까지가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해 대체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고통, 그게 짜릿하잖아요. 이걸 얼마든지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먹기입니다. 먹고 순간에 껌을 씹든지 아니면은 하고 싶을 때 초콜릿을 먹든지 아이스크림 먹든지 요래도 되고요.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하기 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네, 그 순간에 그냥 계속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면은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효과적인 거는요, 행동하기입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한번 튀어나왔다 오세요. 아니면은 닥터가 이제 훈련할 때 많이들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고무줄 튕기기입니다. 그 노란 동그란 고무줄 있잖아요. 이게 손목에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커터칼로 긋는 대신 이 고무줄 갖다가 이렇게 실컷 당겼다가 한번 놔보세요. 거의 똑같은 쾌감입니다. 똑같은 고통이고요.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면은 상처를 안 남겨요. 피도 안 보고요. 물론 이제 피 보는 자체가 이 짜릿함일 수는 있지만은 이걸 세게 당기면요. 그 고통도 이 통증도요. 그에 못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m 달리기 20m입니다.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전속력으로 100m 달리면 너무 힘듭니다. 네, 20m만 달려보세요. 네, 전속력으로.
그러면 딱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남겠죠. 그게 이제 학업과 진로, 그리고 관계입니다. 네. 학업과 진로, 진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미 많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진로 선택 쉽게 하기 강의, 그리고 공부 쉽게 하기 등등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을 갖다가 지나침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네. 관계가 정말 어렵죠. 네.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닥터의 홈피 보시면은 내 관계라는 하나의 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참조해 보시면은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거를 갖다 제가 다뤄놨거든요. 네. 이걸 보시고 이것도 또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훈련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 선택 훈련이라는 겁니다. 크게 내가 잘 때 의식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겠죠. 네, 깨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A는 뭐냐? A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 A, B는 자에 대한 겁니다. 내가 왜 자해를 하고 자해를 하려고 하고 뭐가 안 되고 그 자해를 하는 이유는 뭐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자해를 완치해야만 내가 뭐 공부를 할 수 있다.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B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자해를 완치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네, B를 하면 할수록 B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A를 하면 어떻게 돼요? A를 하면 할수록 B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생각, 선택, 훈련입니다. 하루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이 또 쉬워지고요. 네, 또 하루 하잖아요. 내일이 또 쉬워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속이 붙거든요. 네, 나중에는 훅 하고 완치가 됩니다. 자해라는 것은요, 네, 많은 아이들한테 성장통입니다. 이 성장통에 대해서 부모가 놀라고 또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통이 더 곪고요, 더 아프게 됩니다. 그보다는 내 아이와 함께 하도록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요, 내 아이가 쉽게 이 성장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원하는 몸, 마음,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